1회 줄거리입니다. 인트로에서 이탈리아의 한 고성에서 데이트 리얼리티 프로그램 촬영이 한창입니다. 글로벌 톱스타 차무이와 일본 배우 히로 쿠로사와가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주호진은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차무이와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히로 쿠로사와에게 인이어로 실시간 통역을 해주고 있었어요. 마지막 촬영날 히로 쿠로사와가 차무이에게 고백을 합니다. 통역을 맡은 주호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죠. 주호진은 히로 쿠로사와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진심으로 차무이라는 사람이 좋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은 과거로 바뀌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주호진은 소설가 김영환의 출판 기념회 통역을 마치고 가마쿠라로 향해요. 혼자 여행을 떠난 거죠. 에노덴을 타고 이동하던 중 이탈리아 가족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주호진이 이탈리아어, 일본어, 영어 등 여러 언어에 능통한 다중언어 통역사라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주호진이 한 라면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차무이를 만나게 됩니다. 차무이는 전 남자친구 김유진을 찾아 일본까지 온 거였어요. 김유진이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시작이라며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막상 라면집에 가보니 김유진은 도쿄에 갔고 그와 교제 중인 여자 에이코가 나타납니다. 에이코는 임신 7개월이었는데요. 차무이가 김유진과 헤어진 건 겨우 3개월 전이었죠. 차무이는 배신감에 분노하지만 에이코가 말합니다.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이고 차무이가 마음을 돌린다면 김유진을 보내주겠다고요. 그 순간 이탈리아 가족의 아이가 알레르기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주호진이 재빠르게 통역을 해서 구급차를 부르고 상황을 수습해요. 이 일을 계기로 차무이는 주호진에게 자신의 상황도 통역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파파고로 통역하면 너무 비참할 것 같다면서요. 에이코가 충격적인 진실을 밝힙니다. 사실 김유진은 유학 시절부터 에이코의 연인이었는데 불행을 주렁주렁 달고 있던 차무이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차무이가 불행으로 사랑을 잡고 있었다는 말을 주호진은 통역하지 않았지만 차무이는 에이코가 했던 말의 의미를 눈치챘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에 차무이는 무너지려 하지만 주호진이 나서서 상황을 수습합니다. 둘이 여행 중이고 인사차 들렀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차무이의 품위를 지켜주죠. 라면집을 나온 후 이탈리아 가족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감사의 표시로 예약해둔 저녁 식사를 양도하겠다는 거예요. 두 사람 자리라서 주호진은 차무이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합니다. 저녁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 둘은 에노시마 섬을 함께 관광하기로 해요. 에노시마 섬에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다의 용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녀에게 반해서 그녀에게 선물로 주려고 이 섬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호진에게도 이 섬에 얽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와 이곳에 왔을 때 그 사람이 용신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도 생일 선물로 이 섬을 받고 싶다고 말했대요. 차무이는 바로 알아챕니다. 그건 생일날 함께 이 섬에 오자는 뜻이었다고요. 용신이 천녀에게 섬을 선물한 것처럼 그 사람도 주호진과 특별한 날을 이곳에서 보내고 싶다는 고백이었던 거죠. 하지만 주호진은 그때 그 의미를 모른 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사람의 생일이라 혼자 이 섬을 찾아온 거였어요. 그때 주호진의 형 나진석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자기랑 싸웠는데 연락이 안 되는데 신지선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섬에 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차무이는 이번에는 아는 척하라고 그래야 뭔가 바뀔 거라고 주호진을 떠밀어요. 주호진은 서둘러 떠나고 차무이는 혼자 남게 됩니다. 장면이 영화 촬영 현장으로 전환됩니다. 차무이는 영화 조용한 여인에서 도라미 역으로 첫 주연을 맡았어요. 호텔을 배경으로 한 호러 영화인데 도라미는 룸서비스 직원으로 위장해 좀비로 투숙객을 습격하는 캐릭터입니다. 촬영 현장에서 감독은 잔인한 장면에 발랄한 음악을 입힐 거라며 신이 나 있었죠. 차무이의 매니저 김용우는 영화 내용이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며 걱정하는데요. 호러인지 코미디인지 장르도 애매하고 도라미라는 이름도 이상하다면서요. 차무이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누가 봐도 잘 될 영화였으면 자기한테까지 배역이 왔겠냐고요. 그냥 끝까지 열심히만 할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감독과 스턴트팀이 크게 다투면서 마지막 촬영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스턴트팀과 오늘 안에 끝내야 한다는 감독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죠. 결국 차무이가 직접 와이어 액션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본인이 해야 한다면서요. 밤 9시에 불꽃 축제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 전까지 촬영을 마쳐야 했거든요. 긴장 속에 와이어 촬영이 시작됩니다. 감독이 액션을 외치고 장면은 무사히 끝났어요. 컷, 오케이.
소리와 함께 박수가 터지고 감독이 와이어를 올리라고 지시합니다. 그 순간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차무이가 추락하고 맙니다. 의식이 사라지기 직전 차무이의 눈에 불꽃 축제가 들어옵니다. 어딘가에서는 그들만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죠. 내 생에는 한 번도 터지지 않았던 불꽃이 내게는 멀기만한 하늘에서 터지고 있었다고 차무이는 생각합니다. 예쁘다, 그리고 짜증난다고요. 그렇게 눈을 감았던 차무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라미 열풍으로 전 세계가 그녀의 회복을 축하하고 있었거든요. 한 번도 터지지 않았던 불꽃이 드디어 차무이를 위해 터진 겁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주호진의 인생도 함께 흔들어 놓게 됩니다. 이에 줄거리입니다. 주호진이 석 달 만에 한국에 돌아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어딘가에서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어요. 차무이가 사고를 당하던 그날이었죠. 주호진은 휴대폰을 꺼내 차무이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합니다. 일본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 거기에 자신의 옆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차무이가 고마운 사람이라고 태그까지 해뒀더라고요. 주호진은 약속대로 팔로우를 하며 DM을 보냈고 주호진이 바로 10,000번째 팔로워였습니다. 차무이가 잠들어 있던 사이 영화 조용한 여인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쳤습니다. 차무이가 연기한 캐릭터 도라미의 춤 영상은 1억 뷰를 넘겼고 수많은 커버 영상이 쏟아져 나왔어요. 촬영 중 사고로 오랜 시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던 차무이는 이제 미국 토크쇼에 출연하고 아시아 5개국 보급 표지를 장식하는 글로벌 스타가 됐습니다. 차무이 본인도 이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는다고 해요. 눈 뜨고 난 뒤 몇 주가 진짜 같지 않다면서요. 주호진이 집에 돌아오니 소설가 김영환 선생님이 또 손님들을 데리고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대만 대학에서 온 교수들이었어요. 김영환 선생님은 이 집을 마치 게스트하우스처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주호진이 통역 일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느라 집이 비어 있으니까 손님들 모셔다가 재워주고 그런다면서요. 사실 주호진의 집은 주호진의 외할아버지가 물려준 거예요. 고석, 고화, 골동품들이 가득한 곳인데 김영환 선생님은 외할아버지와 인연이 깊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김영환 선생님의 첫 소설을 출판해준 분이거든요. 살아계실 때는 김영환 선생님이 이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고 해요. 주호진은 김영환 선생님에게 부탁합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좀 해서 이 책들이랑 물건들을 올해 안에 정리해 가시라고요. 팔든 기증을 하시든 한국에 와서 해결해 달라고요. 문제는 주호진의 어머니가 외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집은 주호진에게, 책과 물건들은 어머니에게 남기셨는데 정작 어머니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주호진이 컨테이너에 실어서 배로 보내면 된다고 하자 김영환 선생님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합니다. 그러기만 해봐라, 문화재청에 고발하겠다고요. 귀한 문화재 해외 반출했다고요. 주호진은 답답해합니다. 이 물건들 때문에 집은 처분도 못하고 이 큰 집에 혼자 계속 이렇게 있어야 하냐고요. 김영환 선생님은 그래서 외롭지 말라고 손님들을 모셔오는 거 아니냐며 능청스럽게 받아칩니다. 심지어 장가를 가면 어머니도 아들 결혼식에는 한국에 올 거 아니냐고 농담까지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무이 인스타에 올라온 일본 사진 때문에 주호진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한 거예요. 소설가 김영환 선생님도 외국에 있는 친구들도 다들 물어봅니다. 도람이랑 사귀는 거냐고요. 주호진은 아는 사람이 보면 자기인 줄 다 알아본다며 곤란해합니다. 차무이는 계속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보그 인터뷰 일정이 있었는데요. 주호진은 차무이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보그 인터뷰 통역을 맡습니다. 차무이는 통역사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요. 가끔 생각났는데 이렇게 딱 만났다면서요. 토크쇼 촬영이 끝나고 모자를 눌러 쓴 차무이가 주호진을 몰래 데리고 나옵니다. 주호진이 옷이 얇아 보이는데 춥지 않으냐고 걱정하자 차무이가 대답해요. 백화점에도 없는 신상인데 자기한테 특별히 보내준 거라 얼어 죽어도 입어줘야 한다면서요. 주호진이 걸어다니는 마네킹이네요 라고 하자 차무이는 칭찬으로 듣겠다고 받아칩니다. 차무이가 배가 고프니까 밥 먹자고 제안해요. 전에 같이 먹기로 했다가 못 먹었으니까요. 걸어가는 길에 주호진이 목도리를 건네고 차무이가 묻습니다. 진짜 사진 때문에 찾아온 거 맞냐고요. 자기가 유명해지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온 거 아니냐면서요. 주호진도 인정합니다. 우연히 한 번 본 사이즈만 궁금하기는 했다고요. 주호진이 말합니다. 인스타 사진을 지워달라고요.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본다면서요. 차무이가 반박해요. 좋아요가 100만 개의 댓글이 6만 개인데 이걸 갑자기 지우면 오히려 의미가 생긴다고요.
삭제는 곧 헤어졌다는 뜻이 되고 주호진이 의미 있는 남자가 돼버린다면서요. 차무이가 빵 뜬 뒤에 차인 남자 그런 꼴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주호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묻습니다. 개시 날짜를 바꿀 수 있느냐고요. 차무이가 어이없다는 듯 대답해요. 당연히 안 된다고요. 주호진이 설명합니다. 이 날짜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차무이가 아무 의미 없이 올린 이 사진 때문에 그날 그곳에 자기가 있었다는 걸 누군가 알 수 있게 됐다고요. 차무이가 물어봅니다. 그 누군가가 혹시 생일이었던 그 여자냐고요. 그날 만나러 갔잖아요. 주호진은 안 만났다고 대답합니다. 차무이가 안타까워하자 주호진이 쓸쓸하게 말해요. 자기는 그냥 그대로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주호진이 목도리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벤 타고 가면 안 추울 테니까 자기는 걸어야 해서요. 주호진이 사진은 고민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해요. 매니저를 통해서요. 차무이가 번호 줄까요? 라고 했는데 주호진은 받지 않습니다. 김용우가 차를 가지고 도착해요. 주호진이 김용우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전화 좀 받으라고요. 전화도 몇 통이나 하고 문자도 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면서요. 김용우가 사과합니다. 명함만 받고 저장을 안 해놔서 모르는 번호는 안 받았다고요. 주호진이 부탁해요. 저장하고 전화 좀 받아달라고요. 돌아가는 길에 차무이가 김용우에게 묻습니다. 주호진 씨 알고 있었냐고요. 김용우가 알려줘요. 주호진이 차무이 병문안을 두세 번 왔었다고요. 영화가 터지기 전 8인실 일반 병동에 있을 때요. 집에 돌아온 주호진이 회상에 잠깁니다. 신지선과 함께 여행했던 때가 떠올라요. 헤어지면서 신지선이 부적을 건네줬습니다. 인연을 이어주는 부적이라면서요. 우리가 인연이 있으면 언젠가 다시 만나겠죠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날의 기억이 이어집니다. 주호진이 지하철에서 우연히 신지선을 발견하고 쫓아갔어요. 지하철역 밖에서 한 남자가 신지선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냐면서요. 신지선이 그에게 괜찮냐고 물어요. 그 남자가 주호진에게 인사합니다. 호진아 왔냐고요. 나진석이었습니다. 주호진과 친한 형이요. 주호진이 사랑에 빠졌던 신지선은 나진석의 연인이었던 겁니다. 주호진은 김용우에게 결국 인스타 사진은 지우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용우는 이를 차무이에게 전달했는데요. 차무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려고 주호진에게 전화합니다. 그런데 통화 중에 김용우가 신지선 PD를 찾아냈다고 말해버려요. 주호진이 마음에 두고 있는 4월 8일 생일인 여자가 바로 그 유명한 신지선 PD였던 겁니다. 김용우가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통화를 하던 주호진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결국 차무이가 주호진을 직접 찾아왔어요. 스토커로 오해할까봐 해명하러 왔다면서요. 주호진이 어떻게 찾았냐고 하자 차무이는 SNS에서 댓글 타고 찾으면 금방 나온다고 대답해요. 주호진은 대단한 호기심이라고 하고 차무이는 저렴한 호기심이었다며 사과합니다. 집안에서 주호진이 털어놨어요. 신지선과 여행하다가 만났는데 다시 만나기로 한 약속이 엇갈렸고 나중에 아주 가까운 사람의 여자친구로 다시 만났다고요. 차무이는 그날 기찻길에서 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달라졌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주호진은 자기가 그날 우연히 들른 게 아니라 매해 신지선 생일마다 그 섬에 갔다고 말해요. 들켜서는 안 될 순간이라 사진을 지워달라고 한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날 같이 시간을 보냈어도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차무이는 인스타를 털었더니 멜로 영화가 나왔는데 자기 배역은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아까 찔러본 건 혹시 주호진이 자기한테 마음 있으면 어쩌나 확인해본 거라고 해명합니다. 주호진은 서로 하나씩 털어놨으니 공평하게 마무리하자고 받아줘요. 차무이가 우리는 다시는 볼 일 없는 거죠? 라고 묻자 주호진은 그렇다고 대답해요. 그러면서 사귀자고는 안 해도 응원은 하겠다고 당신을 위한 축제가 시작됐으니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며칠 후 도쿄국제영화제. 차무이가 레드카펫을 걷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도라미 분장을 한 자신의 환영이 보이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런 차무이를 히로 쿠로사와가 잡아줬는데요. 한편 주호진은 학회 통역일로 같은 호텔에 묵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홀로 앉아있는 차무이를 발견합니다. 차무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울며 말해요. 자기가 이상하다고 미친 것 같다고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축제가 끝날 것 같다고요. 3회 줄거리입니다. 도쿄국제영화제 레드카펫 현장입니다. 일본 배우 히로 쿠로사와가 대기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스타일리스트가 앞에 있는 배우를 가리키며 도람이라고 알려줍니다. 히로 쿠로사와는 차무이를 모른 척하지만 조수가 넷플릭스 시청 목록과 검색 기록에 차무이가 있다고 폭로해요. 그런데 차무이가 레드카펫 위에서 갑자기 멈춰 서버립니다. 히로 쿠로사와의 스타일리스트는 저러다 행사가 멈추겠다며 걱정하는데요. 히로 쿠로사와는 이 양복을 위해 석 달을 기다렸다며 직접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굳어버린 차무이에게 다가가 같이 가자고 손을 내밀어요. 한편 로맨틱 트립 제작진은 여자 출연자 캐스팅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PD가 차무이를 제안하는데요. 작가는 좀비랑 로맨스가 어울리겠냐며 반대합니다. 하지만 영화제에서 히로 쿠로사와가 차무이를 에스코트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자 김 PD는 일본 최고의 로맨스 왕자님과 한국이 낳은 호러 퀸의 만남이라며 흥미를 보여요. 결국 차무이 소속사의 스케줄 확인을 요청합니다. 도쿄의 한 병원입니다. 주호진이 차무이를 데리고 왔어요. 차무이는 약만 받고 중요한 행사에 가야 한다고 하지만 주호진은 편의점에 두통약 사러 온 게 아니라며 의사에게 제대로 얘기하라고 합니다. 차무이는 결국 자신의 상태를 털어놓기 시작해요. 얼마 전부터 도라미가 보인다고요.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자신을 조롱하듯 웃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헛것을 본 줄 알았는데 계속 보인다고 해요. 차무이는 자신이 미친 건지 묻습니다. 의사의 질문에 차무이는 7살 때 큰 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때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큰아버지 댁에서 자랐는데 사고가 엄마 때문에 났다고 해서 아무도 엄마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고요. 주호진은 차무이를 보며 과거를 떠올립니다. 차무이가 8인실 일반 병동에 있을 때 병문안을 갔던 날이었어요. 김용우가 병실에서 차무이의 큰어머니에게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큰어머니는 차무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연 끊겠다고 각서 쓰고 나갔다며 죽든 살든 연락하지 말라고 매몰차게 말하고 돌아서 버렸어요. 주호진은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던 겁니다. 주호진은 차무이에게 안정제는 임시 처방일 뿐이니 한국 돌아가면 제대로 검사받으라고 당부합니다. 의사 말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사고로 인한 뇌 손상일 수도 있다고요. 병원을 나서며 주호진은 김용우에게 차무이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도움을 청한 걸로 말해뒀다고 알려줍니다. 차무이는 피식 웃어요. 김용우가 자기가 주호진에게 들이댔다가 까인 걸 눈치로 아는데 차인 남자한테 배가 아프다고 찾아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겠냐면서요. 이 누나가 진짜 남자한테 미쳤나 할 거라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차무이는 고맙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버린 주호진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며칠 후 주호진은 로맨틱 트립 통역 제안을 받습니다. 신지선 PD가 자신을 소개해줬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제작진은 여러 나라 언어를 하는 주호진이 구세주 같다며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호진은 고민 끝에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해요. 그날 저녁 주호진은 나진석을 만납니다. 나진석은 다음 달에 신지선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혀요. 신지선이 계속 결혼하자고 했는데 자신이 미뤄왔다면서요. 주호진은 아직 상대방도 모르는 결혼을 축하하기는 이르다고 말합니다. 나진석이 술에 취하자 신지선이 나진석을 데리러 와요. 나진석이 자기한테 선물로 줬던 스카프를 자기가 두르고 다닌다며 투덜거리는데 주호진에게는 나진석이 생각 없이 굴 때 제대로 화를 내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로맨틱 트립 통역권을 다시 부탁하는데요. 주호진은 그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다며 고민해보겠다고 대답해요. 결국 주호진은 통역을 수락합니다. 다음 달에 캐나다에 있게 되는 일정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나진석의 결혼식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차무이가 사전 인터뷰를 위해 제작사에 옵니다. 그런데 주호진이 통역사로 와 있는 걸 보고 놀라요. 둘은 서로 여기서 다시 만날 줄 몰랐다며 어색한 인사를 나눕니다. 인터뷰 촬영이 시작되는데 차무이는 계속 실수를 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집중도 못하죠. 도라미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김 PD는 도라미 캐릭터빨이었나 배우 자체는 매력이 없다며 캐스팅을 재고하기로 해요. 차무이는 주호진에게 병원은 다녀왔냐고 묻습니다. 주호진도 같은 질문을 하죠. 차무이는 MRI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현대의학으로는 도라미를 쫓아낼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무당도 찾아갔는데 귀신이 아니라 구슬해도 안 된다더라고요. 주호진은 아까 촬영장에서 차무이가 많이 힘들어 보였다며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눈빛으로 어떻게 즐겁고 설레는 프로그램을 하겠냐고 말합니다. 차무이는 신지선 PD한테 잘 보이려고 이 일을 한다며 주호진의 약점을 찌르고요.
주호진은 그 사람이 곧 자신의 형과 결혼한다고 밝혀요. 가족으로서 그걸 지켜보는 걸 피하고 싶어서 방법을 찾은 건데 미친 사람 피하려다 날아갔다고 말합니다. 차무이가 혼자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도라미가 있었어요. 도라미는 차무이에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폭해버렸다고 조롱해요. 차무이는 닥치라고 소리 지르며 폭발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제작진이 모두 그 모습을 목격해요. 차무이는 당황한 제작진에게 오히려 미친 척 당당하게 다가가 작가님 나 싫죠? 시원하게 까시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김용우와 주호진도 보고 있었어요. 주호진을 본 차무이는 조용히 김용우를 불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주호진의 집에서 소설가 김영환 선생님이 선반 위에 책을 꺼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다 책 사이에서 가족 사진이 나와요. 김영환 선생님이 사진 속 키 큰 애가 나진석이냐고 묻더니 왜 주호진 가족 사진에 나진석이 끼어 있냐고 해요. 주호진은 아버지의 아들이기는 하니까요 라고 대답합니다. 김영환 선생님은 딴 여자가 낳은 아들을 끼워준 주호진의 엄마나 옆에서 웃고 있는 아빠나 놀러와서 끼어 있는 나진석이나 참 이상하다고 말해요. 주호진은 더 이상한 걸 알려드릴까요? 라며 이 사진을 나진석 형 어머니가 찍어주신 거라고 밝힙니다. 김영환 선생님은 쿨하기가 거의 아메리칸 패밀리라며 혀를 내둘러요. 김영환 선생님이 차무이와는 어떻게 돼가냐고 묻자 주호진은 잘 될 게 없는 사이라고 대답합니다. 김영환 선생님은 늙은이의 눈은 못 속인다며 좀 잘해보라고 튕기지 말고 말도 좀 이쁘게 하라고 조언해요. 주호진이 자기가 말을 밉게 하냐고 묻자 김영환 선생님은 똑부러지게 바른말 할 때는 아주 얄밉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언어가 몇 개인 줄 아냐고 물어요. 주호진이 7,100개가 넘는다고 대답하자 김영환 선생님은 틀렸다며 세상 모든 사람의 수만큼 있다고 해요.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 말을 하니까 서로 못 알아먹고 거꾸로 듣고 막말을 한다면서요. 그리고 주호진의 언어는 단단하고 반듯하지만 뾰족하다고 말합니다. 주호진은 차무이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려요. 그 말들이 뾰족했다면 들으면서 아팠겠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차무이가 주호진을 찾아와요. 제작진한테서 연락이 없어서 완전히 날아간 것 같다고 해요. 주호진은 그날 자신의 말이 심했다고 사과하고 차무이도 신지선 PD 얘기를 꺼낸 건 잘못이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때 김용우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로맨틱 트립 출연이 확정됐다는 소식이에요. 차무이는 막상 간다고 하니 무섭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서 혼자 버틸 수 있겠냐면서 주호진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같이 가면 오로라도 볼 수 있다고 설득하죠. 주호진은 어차피 피할 곳이 필요했고 오로라도 보고 싶으니 같이 가겠다고 수락합니다. 사회 줄거리입니다. 로맨틱 트립 사전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차무이와 히로 쿠로사와는 각자 따로 인터뷰를 하는데요. 아직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제작진이 상대를 알려주자 차무이는 영화제에서 본 적 있다며 반가워합니다. 반면 히로 쿠로사와는 차무이를 보더니 도라미냐고만 물어봐요. 둘은 캐나다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캐나다 현지 숙소입니다. 차무이는 호텔 대신 스태프 숙소에 묵기로 해요. 김용우가 제작진에게 설명합니다. 차무이가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외국 사람 많은 곳보다 한국 사람 많은 곳이 편하다고요. 김용우는 한국에서 라면이랑 간식을 엄청 많이 챙겨왔다며 필요하면 찾아달라고 해요. 박 PD가 김용우와 주호진이 같은 방을 쓰게 됐다고 알려줍니다. 차무이는 영화제 당시 영상을 다시 보면서 한숨을 쉬어요. 그날 자신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뒤풀이 때 히로 쿠로사와를 봐도 전혀 못 알아봤던 겁니다. 김용우는 히로 쿠로사와가 일본에서 로맨스 왕자라고 불린다며 이번에 제대로 심쿵사시키자고 해요. 차무이는 일본 청춘물 여주인공처럼 청량하게 연습해봅니다. 주호진이 일본 팀과 함께 캐나다에 도착합니다. 김 PD가 주호진을 따로 부르는데요. 히로 쿠로사와가 상대가 도람이라는 걸 알고 탐탁지 않아 했다고 알려줘요. 원래 기획안 후보 중 한 명일 거라 기대했다가 갑자기 도라미가 튀어나오니까 당황했다는 거예요. 호러 이미지가 문제였죠. 김 PD는 주호진에게 부탁합니다. 히로 쿠로사와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통역하지 말고 중간에서 잘라달라고요. 주호진은 거절합니다. 자신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통역이지 편집은 연출자가 할 일이라고요. 그리고 왜 자꾸 도람이라고 부르냐며 그 사람 이름은 차무이라고 정정해줍니다. 숙소에 도착한 주호진은 김용우에게 슬쩍 물어봐요. 차무이가 히로 쿠로사와를 좋아하냐고요. 예전에 영화제에서 인연이 있었고 그때 히로 쿠로사와가 잘해줬다면서 이미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주호진은 묘한 표정을 지어요. 김용우는 나중에 차무이에게 주호진이 차무이가 히로 쿠로사와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고 전합니다. 차무이가 주호진과 김용우의 방에 김용우를 찾아왔다가 주호진과 마주쳐요. 사실 모른 척하며 주호진을 보기 위해 방을 찾은 거였습니다. 둘은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나눠요. 주호진이 도라미는 어떠냐고 묻자 차무이는 도라미가 자기한테 붙은 악플 같다고 대답합니다. 잘 되면 비웃고 안 되면 그럴 줄 알았다고 한다면서요. 주호진은 그 악플러가 자기 머릿속에 있으면 본인이 본인한테 악플을 다는 거 아니냐고 지적해요. 차무이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축제가 끝나고 혼자 남게 될까봐 무서워서 도라미가 자꾸 나와서 악플을 다는 것 같다고요. 주호진은 그 말에 동의하지 말라고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응원합니다. 차무이는 내일 히로 쿠로사와에게 줄 선물로 단풍이 파트를 준비했다고 보여줘요. 한편 히로 쿠로사와는 호텔에서 조수 나나미와 대화를 나눕니다. 첫 만남에 이벤트가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가 상대가 뭔가 준비했다는 걸 알고 자기도 준비하겠다고 해요. 좀비랑 한번 놀아주겠다면서요. 나나미가 차무이가 영화제에서 못 알아본 일로 화풀이하는 거냐고 묻자 히로 쿠로사와는 그 정도로 못된 놈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다만 좀비 앞에서도 햇살처럼 웃어줄 왕자님 히로 그 이미지가 끔찍하다고 말해요. 첫 촬영 날입니다. 차무이가 공원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히로 쿠로사와가 풍선 찾기 게임을 제안해요. 빨간 풍선, 파란 풍선을 따라 공원을 뛰어다니게 만드는 거죠. 차무이가 헤매자 주호진이 이니어로 왼쪽이라고 방향을 알려줍니다. 드디어 차무이가 히로 쿠로사와를 찾아요. 히로 쿠로사와는 영화에서 본 차무이 모습을 떠올리면 우아하게 앉아서 남자를 기다리는 것보다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남자를 잡으러 다니는 게 훨씬 잘 어울릴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피범벅으로 도끼 들고 쫓아가던 장면이랑 방금 모습을 붙이면 재미있겠다면서요. 주호진은 그 말을 통역하지 않고 영화 찍는 것 같이 재미있었다고만 전해요. 차무이가 준비한 단풍이 파트를 선물하려는 순간 히로 쿠로사와가 최악이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렌즈가 빠졌다고 해요. 시력이 너무 나빠서 렌즈 없이는 촬영이 불가능하고 여분의 렌즈는 일본에서 보내면 내일 저녁에나 도착한다고 합니다. 오후에 예정된 호수슈 캐니언 촬영이 취소 위기에 놓여요. 주호진은 나나미를 따로 만납니다. 히로 쿠로사와가 최악이라고 한 걸 들었다고 말해요. 나나미가 왜 들은 대로 통역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 말을 전하면 일을 망치게 되니까 조용히 수습할 방법을 내놓으라고 해요. 나나미는 히로 쿠로사와가 열광하는 게 있다며 스포츠 직관이라고 알려줍니다. 차무이는 혼자 시내를 걷다가 시계탑 앞에 섭니다. 도라미가 나타나 히로 쿠로사와 눈이 멀쩡하다고 알려줘요. 거짓말 친 거라면서 돌을 쥐어주며 던지라고 합니다. 차무이는 실제로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히로 쿠로사와를 목격해요. 하지만 여기서 뒤통수를 후려치면 전부 망하니까 참았다고 나중에 주호진에게 말합니다. 주호진은 그럼 이긴 거라고 해요. 주호진은 차무이에게 진실을 알려줍니다. 히로 쿠로사와가 일본에서 출발할 때부터 차무이와 함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차무이는 충격을 받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모르는 척하는 건 잘한다고 말해요. 친척 집에서 눈칫밥 먹고 자라서 그런 눈치는 빤하다면서요. 주호진은 캐나다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 아이스하키 경기 티켓을 구합니다. 그리고 히로 쿠로사와를 찾아가요. 히로 쿠로사와가 캐나다에 여러 번 왔지만 아이스하키 직관을 못해서 아쉬워했다는 정보를 활용한 거죠. 경기를 보려면 렌즈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넌지시 말합니다. 결국 히로 쿠로사와는 여분의 렌즈를 찾았다며 촬영에 복귀해요. 촬영 재개 전 주호진은 제작진과 함께 히로 쿠로사와에게 말합니다. 기분 나쁘면 나쁘다,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되지만 만약 상대가 좋아지면 그때도 솔직할 수 있겠냐고요. 히로 쿠로사와는 자신이 차무이를 좋아하게 되면 절대 숨기지 않고 순순히 고백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 말 그대로 통역해도 된다면서요. 호수슈 캐니언 촬영이 시작됩니다. 차무이가 시계탑 멜로디를 흥얼거려요. 히로 쿠로사와는 그 멜로디를 알아듣고 당황합니다. 차무이가 시계탑에서 자기를 봤다는 뜻이니까요. 차무이는 다시 하트를 내밀며 말해요. 악기는 망쳤으니까 이번에는 잘 받으라고요. 히로 쿠로사와는 땡큐도 안 하냐는 차무이의 말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좀비한테 감염된 건가 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마지막 장면에 차무이는 주호진을 만나러 달려가는데 주호진이 신지선 PD와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며 사회가 끝납니다. 5회 줄거리입니다. 차무이와 히로 쿠로사와의 데이트가 계속됩니다.
차무이가 핫도그를 맛있게 먹으면서 오이시, 오이시 하자 히로 쿠로사와도 따라서 말해요. 나나미는 히로 쿠로사와에게 핫도그를 다 먹은 건 5년 동안 처음 본다고 말합니다. 히로 쿠로사와는 차무이가 이상하다고 해요. 자기가 눈치를 주고 짜증을 내도 뭐가 좋다고 자꾸 웃는다면서요. 나나미는 차무이가 진짜로 즐거워 보였다고, 좋아하는 남자랑 데이트할 때 반짝반짝한 여자의 미소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해요. 히로 쿠로사와는 그 말에 신경이 쓰입니다. 차무이가 풀밭에서 네잎클로버를 찾고 있어요. 오로라를 보려면 행운이 따라야 한다고 해서 럭키세븐 7개를 모으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언덕 위에서 저녁 노을을 함께 보는데 차무이는 왠지 해지는 건 슬프고 싫었는데 오늘은 예쁘고 좋다고 말해요. 혼자라서 쓸쓸했던 것 같다면서요. 촬영 후 인터뷰에서 차무이는 오늘 하루가 아주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김 PD가 집에 일이 생겨서 급하게 한국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새 PD가 올 때까지 촬영이 취소됩니다. 오로라 촬영도 이틀에서 하루로 줄었고 박 PD가 볼 확률이 30%라고 말하자 차무이는 걱정이 돼요. 그래도 오로라는 복불복이라며 마음 편하게 운명에 맡기기로 합니다. 촬영이 없는 날 차무이는 김용우와 술을 마시기로 하고 주호진과 김용우가 쓰는 방으로 갑니다. 주호진은 서점에 갔다가 돌아와요. 차무이가 방에서 나오면서 주호진의 안경을 쓰고 나왔는데 주호진이 그건 도수 없는 보안경이라고 알려줍니다. 차무이가 민망해하자 주호진은 책이 재미있었으면 빌려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주호진이 방에 들어가려는 순간 카드키를 안에 두고 나온 걸 깨달아요. 김용우는 취해서 깨지 않고 관리인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차무이도 자기 방 키가 안에 있다고 해요. 둘은 복도 끝 소파에서 함께 기다리기로 합니다. 주호진이 읽고 있던 소설 내용을 차무이에게 얘기해줘요. 김영환 선생님의 소설인데 범죄 없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추리물이라고요. 둘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다가 깹니다. 차무이가 새벽 시장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고 주호진도 함께 가기로 해요. 시장을 구경하다가 차무이가 사다리 밑으로 지나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건 불길하다고 말해요. 주호진이 서양에서는 사다리 밑으로 지나가는 걸 금기로 여긴다고 설명합니다. 차무이는 그런 거 진짜 믿는다며 걱정해요. 주호진이 네잎클로버 찾는 거 봤다고 하자 차무이는 오로라 보려면 행운이 필요하다고 해서 럭키세븐 7개 찾기가 목표라고 설명합니다. 아직 5개밖에 못 찾았다면서요. 주호진이 다 못 채우면 오로라 못 보는 건 다 차무이 씨 책임이겠다고 하자 차무이가 서운하다고 해요. 이럴 때는 동의가 아니라 공감을 해줘야 한다면서요. 주호진은 오로라는 네잎클로버랑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고 위로하고 나머지 2개도 파이팅이라고 격려해요. 주호진이 김영환 선생님을 잠깐 만나러 가겠다고 해요. 차무이가 캘거리 타워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주호진을 부릅니다. 신지선이었어요. 멀리서 보고 설마 해서 따라왔다면서요. 새로 오는 PD가 바로 신지선이었습니다. 차무이는 신지선을 만나게 되고 인사를 나눠요. 도라미가 나타나 차무이를 조롱합니다. 행복했는데 재수없는 일이 생겼다면서요. 그리고 차무이 주머니에 방키가 있다고 알려줘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거짓말까지 했던 거죠. 도라미가 자꾸 말을 걸자 차무이는 신지선에게 결혼식은 어쩌고 캐나다까지 왔냐고 물어봅니다. 신지선은 여기 상황이 급한데 갈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서 왔다고 대답해요. 신지선이 히로 쿠로사와 숙소로 인사하러 가겠다고 하자 주호진도 함께 갑니다. 차무이는 혼자 남게 되고 주호진이 입혀준 재킷을 돌려주려 하지만 주호진은 입고 있으라고 해요. 도라미가 다시 나타나 저 남자한테 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조롱합니다. 차무이가 히로 쿠로사와를 우연히 만납니다. 영어로 어설프게 소통하면서 네잎클로버를 건네요. 오로라를 꼭 같이 보러 가고 싶었다고 좋아하는 사람이랑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왔다면서 이제는 오로라가 안 떴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망하라고 빌고 있다고요. 히로 쿠로사와는 오로라, 클로버, 아임소리, 땡큐만 알아듣고 대체 뭐가 저렇게 슬픈 건지 궁금해합니다. 주호진에 대한 차무이의 마음을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점점 착각하는 히로 쿠로사와였습니다. 스태프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지선이 인사합니다. 결혼식을 미루고 캐나다 촬영을 다 찍겠다고 해요. 차무이는 과거 주호진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립니다. 밤길을 걸으며 차무이가 어떻게 누군가를 그렇게 오래 좋아하냐고 묻자 주호진은 자기 건 절절한 멜로가 아니라 무서운 호러라고 말해요. 끝났다 싶은데 아직 살아있고 도망쳐도 계속 따라오는 좀비 같다면서요. 김영환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와요. 나진석이 결혼식이 미뤄졌다고 문자만 보내고 연락이 안 된다고 화를 냅니다.
숙소에서 우연히 주호진을 발견한 차무희는 주호진에게 결혼하면 다 끝날 줄 알았냐고 차라리 털어놓는 게 낫지 않냐고 말합니다. 주호진이 비켜달라고 하자 차무희가 물어요. 옆에 누군가를 잡고 피할 생각은 없냐고요. 주호진이 그쪽 잡고 피하라고 서 있는 거 아니면 비켜달라고 하자 차무희는 화가 나서 좀비 같은 짝사랑이나 하다 말라 죽으라고 소리치며 들어갑니다. 그러고서는 방에서 소주를 마시고 펑펑 우는 차무희였습니다. 오로라 촬영 날입니다. 그런데 주호진이 탄 차가 접촉사고가 나서 늦는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나나미가 대신 통역을 맡습니다. 차무희는 자기가 망하라고 빌어서 사고가 난 것 같다며 자책해요. 히로 쿠로사와는 차무희가 오늘 반짝반짝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통역이 달라서 그런 건지 궁금해합니다. 결국 오로라는 뜨지 않고 촬영이 종료됩니다. 한편 김용우가 신지선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돼요. 나진석이 예정대로 결혼하자고 헤어지자는 말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지선은 다급히 김용우의 멱살을 잡고 절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늦은 밤 주호진이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차무희가 달려나가 괜찮냐고 물어요. 주호진은 자기가 모은 행운이 통했다며 하늘을 보라고 해요. 오로라가 떠 있었습니다. 차무희는 클로버를 다 버렸다고 하지만 주호진이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되게 힘들게 찾는 거 봤는데 허락 없이 어떻게 버리냐면서요. 주호진도 사고 수습하면서 기다리다가 네잎 클로버를 하나 찾았다고 합니다. 자기도 보고 싶었으니까요. 주호진은 새벽에 있었던 일을 떠올립니다. 차무희가 자는 도중 주머니에서 카드키가 빠져 있었고 그것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준 게 주호진이었던 거죠. 주호진은 차무희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무희가 말합니다. 자기가 오로라 타령해서 같이 보는 거니까 앞으로 주호진은 오로라를 보면 차무희가 떠오를 거라고요. 자기를 바라보는 주호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면서 오로라는 한국에는 안 뜨니까 다행이라고 덧붙입니다. 6회 줄거리입니다. 캐나다에서 오로라가 떠오른 밤 차무희와 주호진은 함께 하늘을 바라봅니다. 차무희는 오로라가 사라지는 순간은 보고 싶지 않다며 먼저 들어가겠다고 해요. 약속대로 같이 봤으니 여기까지가 좋다면서요. 한편 김용우는 우연히 신지선의 전화통화를 엿듣게 됩니다. 신지선이 나진석에게 바람났으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결혼 못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김용우가 놀라서 바람이 난 게 신지선 쪽이냐고 묻자 신지선은 이제부터 피울 거라고 대답합니다. 되돌릴 수 없어야 자신도 절대 못 돌아가니까요. 그러면서 신지선은 김용우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주호진을 좋아했었다고요. 하지만 진짜로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 상대로는 안 된다고 덧붙입니다. 차무희는 주호진에게 히로 쿠로사와와의 촬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히로 쿠로사와가 추위를 많이 타고 알레르기도 많아서 예민했던 거라면서 앞으로 잘 챙겨주려고 한다고 해요. 촬영 중에 손도 잡았는데 손이 엄청 차더라면서요. 주호진은 그 말에 묘하게 신경이 쓰이는 눈치입니다. 촬영 당일 제작진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관광청에 전달된 촬영 날짜가 잘못되어 있어서 공원 입장이 막힌 거예요. 신지선과 박 PD가 사무소로 해결하러 가고 주호진은 차무희 곁에 남습니다. 차무희가 일본어를 가르쳐달라며 주호진을 붙잡은 거였어요. 주호진은 차무희가 자신을 신지선으로부터 보호해주려는 거라는 걸 알아챕니다. 고맙지만 그 정도로 의식하고 있지는 않다며 짝사랑에 열병 앓는 사춘기 소년이 아니라고 말해요. 한편 차무희는 숲에서 우연히 히로 쿠로사와를 만납니다. 둘은 서툰 영어와 몸짓으로 소통하는데요. 차무희가 곰이 나온다며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손이 빨갛게 헌 히로 쿠로사와에게 핫팩과 무설탕 사탕을 건넵니다. 히로 쿠로사와는 나나미가 차무희가 자기 옆에서 반짝반짝 빛난다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차무희의 마음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런데 차무희가 번역기에 대고 말한 건 히로 쿠로사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히로 쿠로사와가 반짝인다고 한 건 차무희의 귀걸이가 햇빛에 반사된 것뿐이었습니다. 공원 입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서 차무희가 나서서 분위기를 바꿉니다. 주변 관광객들이 도라미를 알아보고 사진을 요청하자 차무희가 흔쾌히 응해주면서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덕분에 공원 측에서도 호의적으로 바뀌어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주호진과 차무희는 촬영 대기 시간에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주호진이 어릴 때 가족들과 왔을 때 봤던 폭포를 찾아가자고 제안하는데요.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폭포를 찾지 못합니다. 대신 아름다운 호수를 발견하고 저 멀리 산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물줄기를 보며 둘만 아는 폭포라고 부르기로 해요.
차무이가 폭포수가 시원하다며 물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주호진에게 입을 맞춥니다. 당황한 주호진에게 차무이는 도라미가 시킨 거라고 협박이라고 둘러댑니다. 캐나다 촬영이 모두 끝나고 뒤풀이 자리가 열립니다. 스태프들과 일본팀이 컬링 대결을 벌이는데요. 주호진이 마지막 투구를 맡아 긴장감 넘치는 승부를 펼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히로 쿠로사와가 술값을 쏘겠다고 해서 분위기가 더욱 달아오릅니다. 히로 쿠로사와는 차무이와 인사를 나누며 이탈리아에서 다시 만나자고 해요. 하지만 나나미에게는 차무이가 더 싫어졌다고 말합니다. 차무이 옆에 있으면 자신의 존재가 우스워진다면서요. 그날 밤 차무이는 혼자 숙소에서 도라미의 환영에 시달립니다. 도라미가 나타나 주호진에 대해 캐묻기 시작해요. 왜 뽀뽀를 당하고도 반응이 없냐고, 정말로 차무이를 좋아하지 않느냐고요. 차무이는 괴로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음날 아침 차무이가 공항으로 출발하려는데 주호진이 차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요. 차 안에서 주호진은 어젯밤 키스 때문에 한숨도 못 잤다고 고백합니다.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면서 신지선과 먼저 얘기를 하고 정리가 된 후에 제대로 말하겠다고 해요. 차무이에게 별로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서요. 차무이도 이번에는 없던 말로 치거나 다른 말로 돌리지 않겠다고 답합니다. 둘은 공항에서 헤어지며 주호진이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던 차무이에게 김용우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신지선이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파혼 통보하는 전화를 직접 들었다면서요. 차무이는 주호진이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만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를 포기하고 주호진을 찾아 달려가요. 주호진은 서점에서 신지선과 마주칩니다. 신지선은 결혼 안 하기로 한 건 자기 문제니까 중간에서 애쓰지 말라고 모른 척 해주면 좋겠다고 말해요. 주호진이 할 말이 있다고 하려는 순간 멀리서 차무이를 발견합니다. 차무이는 도라미의 환영 속에서 주호진과 신지선이 해피엔딩을 맞는 영화를 봅니다. 도라미는 차무이에게 안 본 척, 모른 척, 아닌 척하라고, 그때처럼 도망가라고 속삭여요. 차무이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려다 직원과 부딪히고 신지선이 왜 그러냐고 묻지만 먼저 가라고만 하고 도망칩니다. 주호진이 차무이를 쫓아가 붙잡아요. 주호진은 왜 비행기를 안 탔냐고 묻고 차무이는 다시 탈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보라고 합니다. 주호진이 일단 어디 가서 씻고 얘기하자고 데려가려고 해요. 차무이는 신지선이 결혼 안 한다는 거 들었냐고 물으며 잘 됐다고 말합니다. 이제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누구 잡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이번에는 잘해보라면서요. 주호진은 당황하면 아무 말이나 쏟아내는 거 안다며 피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합니다. 차무이는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당신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게 자존심도 상하고 오기도 났었다고요. 어떻게든 넘어오게 하고 싶었는데 신지선이 결혼 안 한다는 걸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비행기도 안 타고 달려왔다고 해요. 협박에 조금은 흔들렸던 거 맞지 않냐고 물으면서도 한 발 늦었으니 이제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도라미가 계속 안 될 거라고 안 넘어온다고 비웃었다면서요. 더하면 자기 꼴이 너무 우습고 주호진에게도 미안하다고요. 주호진은 차무이를 우습게 만들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신지선에게는 나름 정리된 얘기를 전달했으니 미안해할 거 없다고요. 차무이가 그 사람이랑 얘기는 잘했냐고 묻자 주호진은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걸 왜 말해야 하냐고 받아칩니다. 그러면서 감정을 다 드러내며 울고 웃고 변하는 차무이가 주호진에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고, 그래서 신경 쓰이고 맞춰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차무이 감정에 휘둘리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해요.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겠다고요. 차무이는 예전 에노시마 건널목에서 헤어지던 날과 같은 상황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때처럼 잘 가라고 인사하죠. 그런데 주호진이 말합니다. 그렇게 별일 아니었던 걸로 수습하지 말라고요. 자기는 되게 억울하다면서 건너갈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다고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호진이 묻습니다. 도라미가 틀리고 당신이 이긴 게 맞냐고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응원한다고 했으니까라고 대답하며 주호진은 돌아섭니다. 차무이는 주호진의 진심을 이렇게 눈앞에서 놓쳐버리고 결국 둘은 각자의 길로 헤어집니다. 공항에 온 차무이는 김용우에게 자기가 다 망쳤다며 펑펑 울었습니다. 주호진이 신지선에게 했던 말이 나옵니다. 주호진은 신지선에게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서 전했어요. 둘의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자신의 세상도 안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세상을 마구 두드려왔다고요. 밀어내봤지만 그 사람이 깨트린 틈 사이로 빛이 들어왔다고 고백합니다.
한편 히로 쿠로사와는 비행기 안에서 잠들어 있는 차무이를 발견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지만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히로 쿠로사와였습니다. 이후 히로 쿠로사와는 촬영팀 몰래 한국에 입국합니다. 차무이가 음악회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 음악회장. 차무이가 자리에 앉아있고 소설가 김영환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김영환은 옆 사람에게 차무이를 아느냐는 질문을 받고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오늘 음악회가 재미있겠다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통역사로 등장한 사람은 바로 주호진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대사의 인사말을 유창하게 통역하는 주호진을 바라보는 차무이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리며 육회가 마무리됩니다. 7회 줄거리입니다. 나진석이 술에 취해 술집에서 울고 있습니다. 주호진이 데리러 와서 집으로 데려가요. 나진석은 신지선이 자기 보고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는데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며 억울해합니다. 주호진은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나진석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나진석은 안으로 정리하는 주호진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해요. 주호진은 표현을 안 한다고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 않냐고 받아칩니다. 다음날 차무이는 김용우에게서 히로 쿠로사와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김용우가 혹시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차무이는 그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와인 먹고 바로 잠들었다고 대답해요. 그러다 김용우가 주호진 집으로 이사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전세 계약이 꼬인 얘기를 했더니 주호진이 몇 달만 들어가 있으라고 허락해줬다는 거예요. 차무이는 화가 나서 오늘 음악회 스케줄은 혼자 가겠다고 합니다. 혼자 남은 차무이는 생각합니다. 자신은 젖은 빨래처럼 눅눅하게 널려 있는데 주호진은 뽀송하게 말라서 산뜻하게 정리돼 있다고요. 캐나다에서 도라미가 도망가라고 했을 때 도망가지 말 걸 그랬다고 후회합니다. 한편 나진석이 주호진에게 전화를 합니다. 음악회에 함께 가기로 했었는데 자신은 못 간다면서요. 지금 공항이고 산티아고로 떠난다고 합니다. 신지선 말이 맞았다면서 자신이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거였다고 인정해요. 예전에 결혼 준비하면서 빨리 해치워버리자고 했던 말,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하고 싶어질 것 같다고 했던 말이 문제였던 거죠. 나진석은 자신이 비겁했고 부끄럽다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고행의 시간을 보내러 간다고 합니다. 음악회장에서 주호진은 이탈리아 대사관 측의 통역사가 늦어지자 급하게 통역을 맡게 됩니다. 차무이도 광고주가 협찬하는 음악회라 참석했는데요. 연주가 끝난 후 이탈리아 대사 부부에게 인사할 때 차무이는 통역이 바뀐 것을 눈치챕니다. 원래 대사관 측의 통역사가 도착한 것이었죠. 차무이는 자기가 잘못 본 것인지 헷갈려 하는데 그때 소설가 김영환 선생님이 엘리베이터에서 차무이를 만납니다. 처음 통역한 사람이 주호진이었고 자신들 사이에 있던 빈자리가 원래 주호진 자리였다고 알려줘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주호진이 바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무이와 주호진은 이렇게 재회하고 오지랖이 넓은 김영환 선생님은 차무이를 주호진 집으로 데려갑니다. 주호진 집에서 김영환 선생님과 차무이가 함께 저녁을 먹게 됩니다. 주호진이 직접 요리를 하는데요. 차무이가 부엌으로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주호진은 손님이니까 가서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차무이는 끓고 있는 다시마 육수를 보며 말합니다. 우리도 다시마만 들어간 육수 같은 사이라고 제대로 시작도 안 한 사이라고요. 주호진이 불을 끄자 차무이가 묻습니다. 성급하게 불 꺼버린 건 알겠는데 시키지 말고 계속 끓이면 안 되냐고요. 간만 보고 말기에는 아깝고 아쉽지 않냐면서요. 주호진은 적당한 순간에 잘 끄고 잘 식히고 있는 것 같고 아쉽지도 아깝지도 않다고 대답합니다. 차무이가 답답해하며 말해요.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라고 뽀뽀는 한 번 했다고요. 한편 히로 쿠로사와는 서울에서 차무이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나미가 먼저 연락해볼까요? 하고 묻지만 히로 쿠로사와는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차무이가 먼저 만나자고 하기 전에는 안 만날 거라면서요. 추운 밤거리에서 사진을 찍으며 연락을 기다리지만 차무이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히로 쿠로사와는 비행기에서 차무이가 자신에게 그래놓고 왜 연락이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비행기에서 만난 차무이는 도라미 모드였었던 것 같아요. 신지선은 밤새 클럽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다 김용우를 우연히 마주쳤는데요. 신지선이 바람 피우겠다고 했던 것에 대해 김용우가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사격 선수가 관역을 겨눌 때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신지선에게는 그 진정성이 없다고요. 그래서 격발의 순간에 망설이고 방아쇠를 못 당긴다면서요. 신지선이 그럼 네가 나 도와줄래 하고 묻자 김용우는 자신이 도와준다면 어쩔 거냐고 받아칩니다.
신지선은 갑자기 김용우에게 키스를 하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김용우는 자기가 쏜 게 아니라 신지선이 쏜 거라고 대답하며 다시 신지선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김영환 선생님이 캐나다 여행 때 봤던 폭포 이야기를 꺼냅니다. 주호진이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고 하자 차무희가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봤던 폭포도 참 예뻤다고요. 주호진은 그건 폭포가 아니라고 더 이상 장단 맞춰 같이 할 생각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차무희가 묻습니다. 음악회에서 자신이 오는 걸 알고 일부러 통역하러 온 거냐고요. 주호진은 아니라고 불편할 것 같아서 피했다고 대답해요. 차무희는 품위 있게 물러나기보다 주호진을 휘두르는 미친년이 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주호진이 마지막에 했던 말, 건너오려고 했다는 그 말에 희망을 걸었으니까요. 김영환 선생님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주호진에게 조언합니다. 차무희의 언어를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데 통역사라는 사람이 모르는 말이면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요. 단어도 순서도 느낌표인지 물음표인지 다를 테니 잘 들여다보고 해석해보라면서요. 차무희가 돌아가려다 주호진이 산 앨범 침묵 속에 노크를 몰래 가져가려 합니다. 주호진이 발견하고 그 앨범은 원래 차무희에게 주려고 산 선물이었다고 밝혀요. 못 주게 될 줄 알았는데 알아서 훔쳐간다면서요. 차무희는 고맙다고 하며 다음에 용우 집들이 때 맛있는 것도 가져오고 선물도 주겠다고 합니다. 차무희가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타는데 음반 케이스만 가져가고 음반은 두고 온 걸 알게 됩니다. 주호진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가져다 주겠다고 해요. 주호진이 다시 차무희에게 다가가게 된 거였죠. 차무희가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찾아옵니다. 그들과 만나느라 주호진의 연락을 피했는데요. 차무희가 전화를 받지 않자 주호진은 김용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김용우는 차무희에게 별일 없었다며 지금 화보 촬영장에 있다고 전해요. 김용우가 기사가 났다고 하는데요. 기자들이 차무희의 큰 집을 찾아갔는데 금수저라고 좋게났다는 거예요. 김용우가 주호진에게서 연락 왔다고 하자 차무희는 만나기로 했었는데 바람 맞췄다고 말합니다. 사실 차무희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던 거였습니다. 큰아버지 집에서의 기억, 어린 시절 생일날 아빠가 선물을 가지고 왔던 기억, 그리고 엄마의 모습까지요. 생일날 돌아온 아빠는 식탁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모습을 한 도라미가 나타나 차무희를 거짓말쟁이라고 조롱해요. 기억 안 나는 척 다 속였다면서요. 차무희는 충격을 받고 도라미의 인격이 차무희 대신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이 밝혀집니다. 차무희는 히로 쿠로사와를 잡고 나는 내가 좋겠다고 하며 키스를 했던 거였어요. 그때 이미 차무희가 아니라 도라미였던 거죠. 그래서 히로 쿠로사와가 한국에 왔었던 거였는데 기억이 없는 차무희에게 결국 연락이 없자 히로 쿠로사와는 나나미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날 밤 비가 쏟아지고 주호진 집에 누군가 들어옵니다. 주호진이 발견한 건 차무희였어요. 주호진이 나가라고 하자 차무희가 묻습니다. 오늘은 뭐 같아 보이냐고요? 주호진이 어디 아프냐고 물으니 차무희가 대답합니다. 오늘의 콘셉트는 도람이라고요. 8회는 어느 성당에서 아기의 세례식이 진행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신부가 의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대모를 맡을 사람을 찾는 순간 차무희가 등장하는데요. 정확히는 차무희가 아니라 도라미 인격이 완전히 표면으로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당황하지만 신부 앞에서 가족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라미는 아기를 안고 세례식에 참여하면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를 조롱합니다. 자신은 차무희가 아니라 도라미라면서 영화 속 도라미처럼 상대가 무서워하는 죽은 사람들을 데려온다고 협박하죠. 큰어머니가 차무희가 부모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냐고 물었고 도라미는 모른다고 해줄게. 그때처럼 징그럽게 웃어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큰아버지는 계속 모르게 두는 게 서로에게 좋다며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도라미는 이제 차무희는 숨겨둘 수 있는 쓰레기가 아니라 터지면 다 같이 죽는 폭탄이라고 말하며 성당을 떠났습니다. 비오는 밤 도라미는 주호진의 집에 찾아갑니다. 김영환 선생님과 함께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받았다면서 당당하게 침입한 거예요. 주호진은 도라미를 처음 대면하게 됩니다. 도라미는 자기가 차무희 머릿속에 있는 미친년이라고 소개하면서 주호진에게 말을 편하게 하라고 합니다. 주호진은 더 이상 같이 놀 생각이 없다며 나가라고 말했어요. 주호진이 바람 맞힌 것에 대해 사과하러 온 거냐고 물었더니 도라미는 오히려 차무희가 미안하다고 해도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충고하러 왔다고 대답합니다. 주호진은 자기 기분에 따라 상대방 감정을 방치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는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난감을 갖기 위해 떼쓰는 아이 같다면서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피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도라미는 주호진이 정리되어야 말이 나온다더니 그 말은 차무이가 정리된 것이냐 다시 확인합니다. 주호진은 차무이가 정리되었다고 다시 말하고 도라미는 그 말을 확인하고는 혹시나 해서 약을 탔다며 주호진이 마신 물에 수면제를 탔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차무이와 주호진이 여기서 만나면 꼬이니까 오늘 얘기는 차무이에게 꺼내지 말라고 당부하면서요. 약기운이 돌게 된 주호진의 의식이 멀어지는데 떠나기 전 도라미는 한 번도 장난감을 가져본 적 없는 아이가 처음으로 갖고 싶은 게 생겨서 어쩔 줄 모르는 것도 떼쓰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가여워서 자기가 나온 거라면서요. 다음날 아침 김용우가 주호진 집에 이사를 왔습니다. 주호진은 거실에서 쓰러져 있다가 김용우 덕분에 깨어났어요. 어젯밤 도라미가 정말로 수면제를 먹인 거였습니다. 김용우에게 물어보니 차무이가 도라미처럼 행동하는 건 흔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화보 촬영장에서도 도라미 모드로 인기를 끌었다면서요. 그런데 김용우가 깜빡 잊었다며 촬영 의상 얘기를 꺼냅니다. 차무이가 어제 촬영 의상을 입은 채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차무이 본인은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아침까지 잤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도라미가 주호진 집에 왔었던 거죠. 차무이는 필라테스를 하며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려 합니다. 촬영 의상을 반납하러 갔을 때 주머니에서 시 한 편이 적힌 종이가 나왔는데 차무이는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한편 주호진은 이탈리아어를 하는 친구에게 연락해 대체 통역사를 구합니다. 차무이와 더 이상 엮이지 않으려고 이탈리아 촬영에서 빠지기로 한 거예요. 친구가 왜 그만두냐고 물었더니 주호진은 바람 맞고 차이고 속상해서 술 먹고 뻗었다가 홧김에 그만둔 거라면 정상적인 정리인데 헤어지자는 상대에게 약을 먹이고 자기는 상쾌하게 필라테스 하는 건 비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지선과 김용우 사이에 오해가 생깁니다. 그날 신지선과 김용우는 키스를 하다가 김용우의 집까지 함께 가서 뜨거운 밤을 보냈었는데요. 신지선이 김용우의 이사 전 집 주소로 찾아갔다가 다른 여자를 보고 양다리라고 오해한 거예요. 김용우는 이미 이사를 갔고 그 집에 사는 건 다른 사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지선은 자신이 엉뚱한 사람한테 시비를 걸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김용우가 다시 신지선에게 입을 맞추며 둘의 관계는 계속되기로 합니다. 차무이를 찾아온 주호진은 우연히 도라미가 찢어간 시를 보게 되는데요. 주호진은 차무이가 그 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가야 했던 차무이는 주호진에게 전부 미안했다고 하며 떠나고 주호진은 도라미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차무이가 미안하다고 해도 받아주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이었죠. 차무이는 히로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차무이는 히로의 조카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서 만나러 갔어요. 둘은 말이 잘 통하지 않았지만 히로 쿠로사와가 한국어를 조금 공부해 와서 어색하게나마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히로가 갑자기 차무이에게 비행기에서 키스했다고 말했어요. 차무이는 전혀 기억이 없어서 거짓말이라며 부인합니다. 히로 쿠로사와는 차무이가 자신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씁쓸해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게 좋은 점도 있다며 알아듣는다면 절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 거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차무이는 비행기에서의 키스도 도라미가 한 짓이라는 걸 짐작하게 됩니다. 차무이는 잠시 화장실로 나왔습니다. 점점 불안해졌던 건데요. 비행기에서의 키스도 도라미가 한 짓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다 관두면 도라미는 어쩔 거야. 내가 눈을 감았다 뜨면 도라미는 무슨 짓을 할 거야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시각 주호진은 차무이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도라미한테 지지 말라고 차무이를 응원해달라고 했던 그 말이요. 주호진은 차무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 생각하고 차무이에게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전화를 합니다. 차무이씨 지금 어디냐고 잠깐 만나자고요. 당신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만나서 확인할 게 있다면서 중요한 일이니까 만나서 얘기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고 있던 건 이미 도라미였어요. 도라미는 차무이한테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라고 받아칩니다. 주호진이 도라미 씨냐고 물었더니 도라미는 자기야 마음 변하지 않기로 했으면서 왜 이러냐며 지금 바쁘다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주호진은 미치겠다며 한숨을 쉽니다. 도라미는 다시 도발적으로 히로 쿠로사와에게 다가가 귓가에 뭔가를 속삭인 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고서는 김용우에게서 차무이의 여권을 받아 먼저 이탈리아로 떠나버리는데요. 김용우가 놀라서 누나 하고 불렀지만 도라미는 나중에 따라오라며 사라졌어요. 주호진도 도라미를 쫓아 이탈리아까지 갑니다. 고급 호텔에서 와인과 쇼핑을 즐기던 도라미를 찾아낸 주호진은 대화를 시도합니다.
도라미는 차무이의 축제를 만들어준 게 자기라고 주장했지만 주호진은 갑자기 바뀐 환경 때문이 아니라 아주 깊고 어두운 과거에서 나온 게 아니냐고 물었어요. 주호진은 예전에 8인실 병실에서 차무이의 큰어머니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걸 봤다고 털어놓습니다. 도라미는 그 불쌍한 걸 봐서 주호진이 다정했던 거냐며 비꼽니다. 이탈리아에서 도라미는 차무이의 카드로 3,000불짜리 와인에 쇼핑, 호텔, 스위트룸까지 마음껏 돈을 썼어요. 주호진이 남이 번 돈 막 쓴다고 하자 도라미는 자기 덕에 번 돈이라고 받아쳤는데요. 도라미는 여기서는 카드랑 핸드폰만 있으면 다 된다며 자신만만해합니다. 도라미가 카드가 한도 초과인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마침 주호진이 잘 왔다며 계산하라고 합니다. 식당에서 먹은 와인만 해도 상당히 비싼 거였죠. 주호진은 어쩔 수 없이 도라미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 배터리가 없다고 하는 도라미를 자연스럽게 쇼핑했던 매장으로 데리고 갔는데요. 주호진은 직원에게 이탈리아어로 환불을 요청합니다. 저 여자분이 홧김에 충동구매한 거라고 설명하면서요. 직원이 결제한 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자 주호진은 도라미에게 카드를 달라고 합니다. 도라미는 충전하는데 돈을 받는 거냐며 투덜거렸어요. 환불이 아니라 핸드폰 충전소인 줄 착각한 거죠. 환불이 완료되자 직원이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도라미가 그걸 왜 가져가냐며 내놓으라고 했지만 주호진은 방금 환불했다고 말합니다. 도라미가 다시 사면 되지 않냐고 하자 주호진이 설명했어요. 취소 승인까지 3일이 걸리고 그동안 도라미 카드는 여전히 한도 초과 상태라서 결제가 안 된다고요. 도라미는 핸드폰 충전은 많이 됐냐고 물으며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충전 따윈 되지 않았고 배터리가 거의 바닥이라 곧 꺼질 것 같았어요. 도라미는 당황합니다. 믿고 있던 카드도 핸드폰도 쓸모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까 자신만만하게 카드랑 핸드폰만 있으면 다 된다고 했던 도라미가 순식간에 무력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도라미는 차무이가 행복해지면 자신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행복해질 수가 없는 아이라서 문제라고 덧붙였어요. 주호진이 방법을 물었더니 도라미는 따뜻한 커피에 설탕 2개를 넣어오면 녹아서 사라질 것 같다고, 그리고 저기종이 울리면 정말로 행복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주호진이 커피를 사러 간 사이 종탑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종이 울려 퍼지고 도라미는 차무이가 행복해지길 바란다며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차무이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이탈리아에 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라미가 또 대신 무언가를 해버린 거였어요. 그때 차무이 앞에 나타난 사람은 히로 쿠로사와였습니다. 차무이가 지난번 만남 때 귓가에 속삭였던 자기를 만나러 오라고 기다리겠다고 했던 그 말을 히로가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주호진이 바라보면서 8회가 끝났습니다. 9회는 이탈리아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촬영이 진행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차무이는 좋아하는 영화 프리티 우먼에 나오는 오페라 장면처럼 특별석에 앉아보고 싶었다고 히로 쿠로사와에게 말합니다. 그때 차무이가 이탈리아어로 오페라 가사를 읊기 시작해요. 아마미 알프레도 퀀티오타모 아디오. 차무이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린 가사의 뜻을 떠올립니다. 사랑해주세요 알프레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듯이 안녕. 그러다 자기가 주호진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는 기억을 떠올리며 경악하는데요. 사랑해주세요 주호진씨, 내가 당신을 사랑하듯이 안녕. 장면이 바뀌어 열흘 전 히로 쿠로사와가 일본에서 조카 아야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히로는 조카에게 혼잣말처럼 투덜거려요. 차무이가 만나러 오겠다고 해놓고 언제 어디서인지 확실히 말하지 않아서 계속 신경 쓰이고 기다리게 된다면서요. 누나가 촬영은 어땠냐고 물었더니 히로는 그다지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누나는 캐나다가 좋았냐고 물어본 거였지 그 여자를 좋아하냐고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히로가 스스로 드러낸 셈이죠. 누나가 놀리자 히로는 뽀뽀를 당했다고 실토합니다. 좀비한테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거라면서요. 그때 도라미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기다리고 있겠다며 이탈리아 사진을 보내왔던 거죠. 차무이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이탈리아에 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히로 쿠로사와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차무이는 당황하며 상황을 정리합니다.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히로에게 문자를 보낸 기록이 있었어요. 도라미가 히로를 부른 거였습니다. 차무이는 히로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꼬셨고 그래서 히로가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요. 이 손가락으로 문자를 보냈고 이 입술로 건드렸으니 책임지겠다면서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나 좋아하냐고요. 히로는 강하게 부인합니다. 자기는 확인하러 온 거고 혼내주려고 나온 것뿐이라면서요.
차무이가 다행이라며 안도하자 히로도 차무이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너 나 좋아하냐고요? 차무이도 전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히로는 자존심에 자기도 차무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받아치는데요. 둘은 서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화이팅을 외치며 어색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차무이 카드가 한도 초과라 계산이 안 돼서 히로가 대신 내주는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탈리아 촬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주호진이 이니어를 통해 차무이에게 말합니다. 첫 촬영인데 날씨가 좋다고요. 첫 촬영날 날씨가 좋으면 촬영 내내 운이 좋다면서 이탈리아에 있는 동안은 계속 운이 좋을 거라고 응원합니다. 차무이는 고맙다고 대답하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어요. 주호진은 숙소를 따로 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 주호진이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도라미가 또 나타납니다. 사실 그날 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밤마다 도라미가 나타나서 주호진이 케어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주호진은 미치겠다며 한숨을 쉬어요. 차무이는 기억을 못했지만 도라미는 주호진을 데리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레몬첼로 술을 마시고 쇼핑을 했었어요. 그리고 차무이는 인스타에 남은 사진만으로 자기 어젯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날도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도라미가 주호진에게 부탁해요. 오페라 가사를 외우기 쉽게 도와달라고요. 주호진이 반복과 테스트로 암기를 도와주자 도라미는 금방 외웁니다. 차무이가 대본을 잘 외우는 것처럼 암기력은 인정한다면서요. 도라미와 차무이는 같은 능력치를 가졌다며 자기가 똑똑해지면 차무이도 똑똑해지는 거라 말하는데요. 도라미가 주호진에게 안 귀여운 얘기를 하나 해주겠다고 합니다. 차무이는 어릴 때 사고를 다 기억한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거짓말하는 거라면서요. 숨기려고 어린애가 방실방실 웃었는데 다들 그게 징그럽다고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호진 집에 가기 전에 차무이 가족들을 찾아갔다고 밝혀요. 성당에서 폭탄을 터뜨려줬다면서요. 주호진이 머리를 쓰다듬어주자 도라미는 움찔하며 뭐냐고 회개하라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주호진은 원하던 다정이라며 받아들이라고 잘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날 촬영에서 차무이는 주호진이 가르쳐줬던 대사를 말했습니다. 틀리지 않고 말한 차무이를 보며 주호진은 흐뭇했는데요. 히로는 차무이가 정말 오페라를 좋아하는 것 같다며 다음에 그 오페라를 함께 보자고 했어요. 그날 밤 다시 도라미가 나와서 주호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페라가 얼마나 지루한지 아느냐는 질문에 도라미는 잘 모른다며 히로의 카메라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카메라는 도라미가 훔친 거였어요. 히로에게 큰 신세를 지게 해서 차무이가 찾아주면 고마워할 거라는 계산이었죠. 도라미는 주호진에게 카메라를 맡기며 적당한 때 차무이가 찾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주호진이 절도에 은닉의 사기까지 도와줄 생각 없다고 거절하자 도라미는 협박합니다. CCTV에 찍혔을 테니 차무이가 경찰서에 갈 거라면서요. 카메라가 사라진 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히로의 카메라를 찾기 위해 스태프들이 다 같이 카메라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차무이가 카메라를 발견합니다. 히로는 데뷔 때 은인이 선물해준 소중한 카메라라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나나미가 주호진에게 물어봅니다. 지난밤에 어떤 여자분과 함께 있는 걸 봤다면서 차무이 씨가 촬영 때 신었던 것과 똑같은 구두를 그 여자분이 신고 있었다고요? 함께 있던 분이 차무이냐고 묻자 주호진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 사람은 차무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요. 주호진이 함께 있던 사람은 도라미였기 때문에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죠. 촬영지에 화재가 나서 와이너리 촬영이 취소 위기에 놓입니다. 조작가가 나진석 에세이에서 이탈리아에서 와인 농장을 크게 하는 지인이 있다고 본 것 같다며 신지선에게 연락해보라고 합니다. 김용우는 그 상황이 불편했지만 촬영을 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신지선이 나진석에게 전화해서 바로 허락을 받아냈어요. 한편 와이너리 주인이 촬영을 허락한 이유가 밝혀집니다. 아들을 오랜만에 만날 기회라서 촬영을 허락한 거라고 하는데요. 아들에게 상처를 너무 크게 줘서 무섭다고 했어요. 주호진이 자주 가던 카페에서 도라미가 티슈에 그려놓은 네잎클로버를 발견합니다. 카페 주인이 말해요. 올 때마다 이걸 그려놨다면서 행운의 클로버가 럭키7이 되면 사인을 부탁하려 했는데 채우지 못했다고요. 차무이도 바라는 일이 있었나 보다면서요. 주호진은 오로라를 보기 위해 네잎클로버를 모으던 차무이를 떠올립니다. 그때 도라미에게서 메시지가 오고 도라미가 다시 주호진을 찾아옵니다. 주호진이 오페라 가사가 사랑 고백이 아니라 이별 노래라고 알려줘요. 라 트라비아타에서 그건 이별 직전에 부르는 아리아고 여자는 결국 죽는다면서요. 도라미는 충격을 받습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던 해피엔딩이 망상이라는 거냐고요.
주호진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게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현실에서도 해피엔딩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요. 도라미가 주호진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계속 주호진을 만나러 온 건 차무이가 만나고 싶어서라고요. 그것이 차무이의 망상이며 아직도 아주 많이 좋아하니까 찾아온 거라고요. 도라미가 차무이의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차무이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 봤는데 못 봤다고 했다면서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빠를 죽였고 차무이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도 거짓말한 거라면서 그런 걸 본 아이를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친년이 됐다면서요. 그렇게 스스로를 자조하며 비웃는 도라미를 주호진이 끌어안았습니다. 도라미는 주호진이 이렇게 다정하다며 주호진이 떠나고 차무이의 괴로운 망상이 사라지면 행복해질 거라면서 그게 우리의 해피엔딩이라고 말합니다. 도라미는 오페라 가사를 읊습니다. 사랑해주세요, 주호진씨. 내가 당신을 사랑하듯이. 안녕. 10회는 도라미가 꿈에서 차무이에게 작별을 고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도라미는 차무이가 하지 못했던 안녕을 대신 해냈다며 이제 부디 행복해지라는 말을 남기고 수면 아래로 내려가려 하는데요. 차무이가 눈을 떴을 때 도라미가 이탈리아에서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 흔적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동네 아이가 차무이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반가워하는데 차무이는 이탈리아어를 모르니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휴대폰에는 도라미가 그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남아있었고 차무이는 도라미가 여기서 뭘 했는지 조금씩 파악하게 됩니다. 한편 촬영팀 사이에서는 주호진이 밤마다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히로 쿠로사와의 매니저 나나미가 히로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차무이도 이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차무이가 주호진에게 이탈리아어로 자기야가 뭐냐고 장난스럽게 물어보자 주호진은 갑자기 진지해지며 차무이의 자기야는 금지라고 선언해요. 헷갈리게 하지 말라면서요. 차무이가 주호진에게 여자가 있다는 소문을 언급하자 주호진은 맞다고 인정합니다. 그 여자가 자신을 자기야라고 부르고 있다면서요. 차무이는 충격을 받지만 애써 축하한다고 말하고 주호진은 당신이 그런 걸 하면 자기가 되게 억울하다고 답합니다. 촬영 장소가 급하게 변경되면서 뜻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신지선 PD가 급하게 한국에 들어가야 해서 나진석이 섭외를 도와 새로운 촬영지로 와이너리를 잡았는데요. 그곳이 바로 주호진 어머니의 농장이었습니다. 주호진은 나진석에게 어머니 안부를 묻는 전화를 받았지만 그게 촬영지 섭외 얘기인 줄은 몰랐어요. 김용우는 주호진에게 어머니 만나는 것이 괜찮겠냐고 걱정하고 주호진은 괜찮아야지 일이니까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촬영 현장에서 차무이가 우연히 주호진의 어머니를 알아보고 소개하면서 13년 만에 모자가 어색하게 재회하게 됩니다. 차무이가 카메라를 가리키며 아드님이 보고 계시다고 말하자 어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인사를 하고 주호진도 마이크를 켜서 안녕하셨냐고 답하는데요. 촬영팀은 둘이 어머니와 아들 사이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이 장면을 보고 놀랍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집니다. 주호진 어머니가 손을 다쳤는데 함께 농장을 운영하는 다리오라는 남자가 손을 보겠다고 자꾸 잡아요. 주호진은 어머니가 싫다는데 왜 자꾸 잡느냐며 다리오의 팔을 뿌리치고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머니가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밝힌 충격적인 사실은 다리오가 바로 내일 자신과 결혼할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주호진은 여기서 열리는 결혼식이 어머니 결혼식인 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차무이가 일부러 넘어져서 분위기를 수습하는데요. 덕분에 모자가 돌이킬 수 없는 말을 주고받기 직전에 멈출 수 있었습니다. 주호진과 어머니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거가 밝혀집니다. 주호진은 예전에 소설을 썼는데 그 책에서 어머니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어머니는 화가 나서 그 책을 불태웠고 평생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떠났습니다. 주호진은 말없이 사과할 방법으로 잘 팔리던 그 책을 절판시켰는데요. 어머니도 화가 가라앉은 후 미안했지만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고 털어놓습니다. 13년의 세월 동안 서로를 방치한 채 시간만 흘렀던 거예요. 주호진과 어머니는 13년 만에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며 오래된 마음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과 연애 촬영이 무사히 끝나고 신지선 PD가 스태프들에게 사실 캐나다 촬영 올 때부터 파혼했다고 밝힙니다. 다들 불편해할까봐 말 못했다면서요. 김용우와 신지선은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데요. 그렇게 둘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연애가 끝나고 차무이가 주호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찾아가는데요. 그동안 고마웠다며 마지막이라 슬프다고 말하자 주호진이 묻습니다. 어렵게 가라앉힌 사람을 왜 또 휘저어 놓느냐고요.
주호진은 차무희에게 행복해지라고 말하고 차무희는 그 말이 도라미가 했던 말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다시 마지막 촬영 날의 장면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촬영 전 차무희는 히로 쿠로사와에게 줄 작별 인사를 일본어로 준비합니다. 종이에 적어온 인사말을 읽어주는데요. 함께 멋진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끝났지만 언제나 당신의 친구로서 응원하겠습니다. 히로는 이 인사를 듣고 시큰둥하게 반응해요. 아무한테나 보내도 될 것 같은 무난한 인사라면서 이대로면 기억에도 남지 않는 마지막 인사로 끝나버린다고요. 차무희가 더 잘 연습해오겠다고 하자 히로는 나나미에게 말합니다. 자기는 무난한 건 싫고 적어도 충격적이면 잊지는 못하겠다면서요. 마지막 촬영날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히로가 먼저 입을 엽니다. 일본어로 말하는데 계속 보고 있고 싶을 만큼 예쁘다고 하는데 그게 풍경 이야기인 줄 착각한 차무희도 같은 말을 해요. 차무희가 우리 촬영하면서 정말 예쁜 곳 많이 봤는데 마지막이라 아쉽다고 하니까 히로가 갑자기 진지해집니다. 나는 당신을 계속 보고 싶은데 우리가 여행했던 그 모든 순간이 멋졌던 건 그 풍경 안에 당신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차무희가 지금 뭐라고 한 거냐고 준비한 작별 인사를 지금 하면 되는 거냐고 물어요. 히로는 통역사에게 말합니다. 놀라서 앞에 말을 놓쳤으면 짧게 이 말만 전달해달라고요. 나는 진심으로 차무희라는 사람이 좋습니다. 주호진이 인이어로 차무희에게 통역합니다. 준비한 작별 인사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며 히로가 전해달라고 한 말을 전해요. 나는 진심으로 차무희라는 사람이 좋습니다. 히로가 제대로 전달이 됐냐고 확인하고 차무희가 주호진에게 어떻게 할지 물어요. 나 뭐라고 할까요, 통역사님? 주호진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차무희 씨, 전할 말이 있으면 뭐라고 하든 통역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차무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해요. 아니에요, 뭐 이런 것까지 전달해달라고 하나. 내가 직접 하죠. 그리고 히로를 향해 직접 말합니다. 오케이. 땡큐. 미투. 촬영이 끝나고 신지선 PD가 로맨틱 트립 촬영 마치겠다고 선언하자 스태프들이 환호합니다. 차무희는 진짜 끝났다며 한숨을 내쉬어요. 그러다가 주호진과 도라미가 차무희가 행복해지라며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나미가 히로에게 달려와 말합니다. 차무희에게 마음을 전했다면서요. 히로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 거로 보였어? 아닌데. 난 이미 예전에 거절당했어. 오늘은 그녀가 거절당했지만 나나미가 차무희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알려줍니다. 주호진과 함께 있던 여자가 차무희와 똑같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제야 차무희는 그 여자가 바로 도라미, 즉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게다가 촬영 감독이 보내준 영상에는 촬영이 끝난 뒤 주호진이 화면 너머로 차무희를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차무희는 행복해지라고 했으니 자기가 행복해지면 되는 거라며 주호진에게 가려 하는데요. 그때 도라미가 다시 나타나 차무희를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 공간으로 데려갑니다.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아이가 가장 안전하게 행복해지는 방법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걸 버리는 거라면서 어린 시절 기억도 도라미의 기억도 여기 남겨두고 닫아버리자고 해요. 종이 울리면 모든 기억이 사라질 거라고요. 하지만 차무희는 그 방 안에서 도라미와 주호진이 이탈리아에서 보냈던 시간을 보게 됩니다. 차무희는 그 기억 속에 주호진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지게 두지 못했고 드디어 주호진이 만났던 여자가 도라미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데요. 주호진이 비행기를 바꿔서 차무희에게 돌아옵니다. 차무희는 창피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다가 진지하게 털어놔요. 다 기억났다고 자기야라고 불렀던 것까지요. 도라미가 기억을 사라지게 하려 했지만 그 기억 속에 주호진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지게 두지 못했다고요. 차무희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난 주호진 씨가 너무 좋아요. 근데 당신이 나에 대해서 다 알아버려서 너무 싫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높아질수록 떨어질 바닥이 깊어져서 무서웠다면서 이제 어떡하냐고 물어요. 차무희가 자기가 또 흔들어놨다며 그냥 가라고 하자 주호진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기까지 불러놓고 밀어내는 거 나 다시 당할 생각 없어요. 차무희가 그럼 이번에는 당신이 나를 차라고 빵 차여주겠다고 해요. 주호진이 정리를 시작합니다. 행복해지라는 말 이제 그만할 겁니다. 우리에게 해피엔딩 같은 건 없을 거예요. 반드시 헤어질 거니까. 영원한 사랑, 행복한 미래, 그런 약속은 안 할 겁니다. 차무희가 대책이 헤어지는 거냐며 미쳤냐고 하자 주호진이 인정해요. 그러게요. 끝까지 멀쩡하려고 노력했던 내가 미친 것 같으니까.
그리고 주호진이 말합니다. 나 오로라가 보여요. 사실 꽤 예전부터. 차무이가 멍하니 바라보자 주호진이 덧붙여요. 이거 고백인데 아직도 못 알아듣나? 차무이가 알아들은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더듬거리는 사이 주호진이 다가서 키스를 하며 10회가 끝났습니다. 10일에는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으로 시작됩니다. 김유진이 운영하는 모모짱 라멘집이 소개되는데요. 김유진은 아내 에이코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한국 분점을 내는 것이 꿈이라고 말합니다. 차무이의 전 남자친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영상의 댓글에 김유진이 도라미의 전남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불길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이탈리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주호진이 차무이를 자신이 묵던 숙소로 데려오는데요. 오래된 건물이라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차무이의 젖은 머리를 말려줍니다. 차무이가 여기가 도라미와 밤마다 만나던 카페 바로 옆인데 왜 여기로 안 데려왔냐고 물어요. 주호진은 위험해서 그랬다고 답하고 차무이는 도라미가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모두 기억해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도라미가 주호진을 물어뜯었던 일까지요. 차무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았는데도 괜찮냐고요? 다 이해하고 믿는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냐고요? 주호진은 솔직하게 대답해요.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건 거짓말 같고 차무이가 하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언어보다 어렵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다면서 어차피 둘은 헤어지기로 했으니까 다 이해하고 믿고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차무이가 정말로 헤어지냐고 묻자 주호진은 한 달 정도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며 한 달 동안은 걱정 없이 만나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때 전열기를 한꺼번에 많이 써서 전기가 나가버립니다. 100년 된 건물이라 전기시설이 낡았다면서요. 어둠 속에서 차무이가 말해요. 같이 있고 싶다고요. 두 사람은 그렇게 그날 밤을 함께 보냅니다. 한편 히로 쿠로사와는 오페라 극장에서 차무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무이가 나타나자 히로는 이별을 고해요. 오래전부터 차무이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서 가라고 말합니다. 좀비라고 부르며 작별 인사를 건네요. 혼자 숙소에 돌아온 히로는 쓸쓸하게 위스키를 마시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촬영팀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커뮤니티에 차무이 불륜설이 올라온 거예요. 차무이의 전 남자친구인 셰프가 일본에서 라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무이가 사귀던 시기와 그 셰프 아내의 임신 시기가 겹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노시마에서 찍힌 사진 속 남자가 그 셰프라고 몰아갔던 거예요. 신지선 PD는 그 사진이 찍힌 날짜가 4월 8일이라는 말에 반응합니다. 자기 생일이거든요. 주호진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진실을 신지선마저 알아버립니다. 다음날 아침 나나미가 히로를 깨우러 갔다가 그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놀라서 의사까지 불렀는데 알고 보니 알레르기 약을 먹은 걸 잊고 술을 마신 탓이었어요. 주호진이 통역을 위해 도착하고 히로는 창피해하며 왜 통역사까지 불렀냐고 화를 냅니다. 히로가 주호진에게 묻습니다. 만약 자신과 차무이가 같은 언어를 썼다면, 마음이 전달됐다면 자신이 먼저 그녀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주호진은 자신도 차무이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여러 번 놓칠 뻔했는데 운 좋게도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통역해주는 훌륭한 통역사가 나타났다고 답합니다. 도라미 이야기였죠. 그때 나나미가 돌아와 충격적인 사실을 전합니다. 차무이기 유부남과 불륜 스캔들에 휘말렸다는 소식이었죠.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뒤 폭풍의 3주가 지났습니다. 다행히 아이돌 커플 열애설이 터지면서 차무이 이슈는 좀 사그라들었어요. 차무이가 일본의 라면집을 방문해 김유진과 에이코 그리고 태어난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이 결정적이었죠. 촬영팀은 차무이가 사귀는 동안 전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가 얼마나 억울했겠냐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에노시마 사진 속 남자가 그 셰프가 아니라면 누구냐는 의문을 품어요. 신지선 PD는 혼자 생각에 잠겨요. 4월 8일 자기 생일날 주호진이 왜 그 섬에 있었던 건지 궁금해하면서요. 차무이가 김유진을 만납니다. 김유진은 차무이 인스타 홍보 덕분에 유명해져서 밀키트를 출시하게 됐다며 홍보를 부탁하러 온 거였어요. 차무이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둘이 친구로 정리한 건 상황상 그랬던 거지 친구는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김유진은 실제로는 양다리 걸치다가 잠수 이별하고 환승한 쓰레기 전 남친이라고 자기 입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김유진은 사실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털어놓습니다. 에이코의 전 남편 아이인데 자신이 책임지기로 했다면서요.
차무희는 결국 밀키트를 받아들이고 돈 많이 벌라고 말합니다. 김유진은 떠나면서 두 가지 충고를 남깁니다. 첫 번째는 노자의 말을 인용하며 불안한 사람은 마음을 미래에 두고 산다고 해요. 사랑을 곁에 두고도 사랑이 깨진 미래에 살던 차무희에게 지금 그 사람 곁에서는 마음을 현재에 두고 살아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유명인과 엮이는 것에 대한 경고였어요. 자신은 물론이고 에이코의 전 남편 신상까지 탈탈 털렸다면서 전 남친도 이렇게 털리는데 현 남친이면 더 피곤해질 거라고요. 그러니 지금 불안하겠다고 유명해지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호진은 김영환 선생님을 찾아가 바둑을 두다가 화를 냅니다. 선생님이 차무희 불륜설을 언급했거든요. 주호진은 선생님 책에 직접 쓴 말을 인용하며 따집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게 진실은 아니라고 함부로 떠드는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요. 김영환 선생님은 괜히 말을 잘못 꺼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차무희는 주호진에게 당분간은 못 만날 것 같다고 상황이 괜찮아지면 연락하겠다고 한 뒤 연락이 없었습니다. 차무희는 김유진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현 남친이면 더 털릴 거라는 말이요. 김용우는 외삼촌인 안 대표에게 스포츠 에이전시로 옮기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를 맡게 되는 건데 김용우는 6개월만 미뤄달라고 부탁해요. 이제 겨우 시작인데 지금 유럽 가버리면 끝날 것 같다면서요. 안 대표가 꿈이냐 사랑이냐 선택하라고 하자 김용우는 고민에 빠집니다. 차무희가 도라미인 척하며 주호진의 집을 찾아옵니다. 비밀번호가 안 바뀌어서 먼저 들어와 있었다면서요. 차무희가 절대로 못할 것 같은 말을 대신 하러 왔다고 해요. 지금 상황에서 주호진과 엮이면 신상이 털리고 불륜남이나 사기꾼 취급받을 수 있으니 그냥 헤어지라는 거였어요. 주호진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털려도 부끄러울 게 없고 실체 없는 거품 같은 말에 휘둘려 상처받지 않는다면서요. 어차피 헤어지기로 했으니까 그런 일로는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고요. 도라미는 할 말을 다 했으니 가운을 벗으며 어색하게 변신하고 민망해하는 차무희를 주호진이 따뜻하게 안아주며 두 사람은 3주 만에 재회합니다. 편집실에서 오랜만에 만난 조 작가가 차무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히로의 고백이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 진짜였다는 거예요. 히로가 차무희를 많이 도와줬다는 것도요. 일본에 기사 나는 것을 막아주고 인터뷰도 미리 해서 덮어줬다면서요. 그러면서 마지막 고성에서의 장면이 방송되어도 괜찮냐는 회의를 하려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히로도 회의에 참석했고 차무희는 히로와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나누게 됩니다. 히로는 궁금해하는 걸 이야기해주겠다며 차무희에게 진짜 좋아했다고 다시 고백했어요. 한편 주호진은 부산으로 가는 기차에서 신지선 PD와 우연히 마주칩니다. 신지선이 물어요. 내 생일날 에노시마에 왜 있었던 거냐고 혹시 나를 좋아했냐고요. 그렇게 네 사람의 마음이 얽힌 상황에서 11회가 끝났습니다. 12회는 편집실에서 로맨틱 트릭과 편집본을 시사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히로 쿠로사와의 고백 장면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조 작가가 히로에게 이 장면이 상처가 된다면 편집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람 진심까지 이용하는 양아치는 아니라면서요. 히로는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대답해요. 한국어로요. 모두가 히로의 한국어 실력이 갑자기 늘어난 것에 놀랍니다. 한편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신지선 PD가 주호진에게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사실 자신은 주호진을 두 번째로 우연히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었다고요. 그리고 나진석의 동생으로 다시 만났을 때 창피하고 무안했다면서 자기가 좋아했던 거 알고 있을까봐 조심스러웠다고 말해요. 주호진도 고백합니다. 자기야말로 조금이라도 들킬까봐 아주 조심스러웠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거 보니까 끝날 것 같지 않던 그 좀비 영화가 진짜로 완전히 끝났나 보다면서요. 그리고 에노시마 사진 속 남자가 차무희가 찍어준 거라고 그날 그곳에서 차무희를 처음 만났다고 밝힙니다. 부산까지 기차로 2시간. 신지선에게 차무희와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차무희와 히로 쿠로사와가 단둘이 대화를 나눕니다. 차무희가 히로에게 사과해요.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가 히로를 꼬셨다고요. 히로가 현실에서 도망쳐서 만나고 싶었던 판타지 왕자님이었다면서요. 히로는 이탈리아 종탑에서 만났을 때 좋아하냐고 차무희가 물었을 때 그렇다고 솔직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후회했다고 말합니다. 일본어로요. 차무희는 미안하다며 자기는 일본어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 답합니다. 히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요. 바보라고요. 부산역에서 신지선 PD와 주호진이 헤어집니다. 신지선은 엄마가 태우러 오셔서 저쪽으로 간다고 하고 주호진은 택시 타러 간다고 해요.
둘은 담담하게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김영환 선생님이 차무희의 큰아버지를 만납니다. 차무희의 막내 삼촌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왔다면서요. 큰아버지가 차무희와의 교류는 말리라고 하자 김영환 선생님이 의아해합니다. 입양이기는 하지만 댁딸 아니냐고요. 큰아버지는 우리 집안 아이라 걷어 키우기는 했지만 가까이 두기에는 싫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차무희가 밤늦게 주호진을 만나러 기차역에 나옵니다. 차무희가 주호진을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야경을 보면서 주호진이 별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곳을 안다고 해요. 국제 밤하늘 협회에서 아시아 최초로 아름다운 밤하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국에 있다면서요. 별 맛집이라고요. 거기서는 은하수가 또렷하게 보인다고 하니까 차무희가 같이 보러 가자고 합니다. 신지선 PD가 부산에서 친구들과 파혼 축하 자리를 갔습니다. 친구들이 새 남자 소개시켜줄까 하자 신지선이 이미 만났다며 키도 크고 잘생기고 나이도 어린 연하남이라고 자랑해요. 친구들이 보여달라 아우성치는데 그때 김용우가 진짜 나타납니다. 친구들 앞에서 잘생긴 연하남이라고 인사하면서요. 둘이 따로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김용우가 갑자기 프로포즈를 합니다. 결혼해달라고요. 자기가 영국으로 스포츠 에이전시 일을 하러 가게 됐는데 신지선을 두고는 못 가겠다면서요. 신지선은 결혼은 안 한다고 하면서 대신 같이 가자고 해요. 원래 1년 휴직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나라를 바꾸면 된다면서요. 차무희가 병원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요즘 약 없이 잠도 잘 자고 도라미도 안 보인다고 해요. 의사가 물어봅니다. 도라미가 차무희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영화를 찍은 뒤부터 나온 증세라 그게 도라미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냐면서요. 차무희가 보는 게 정말 도라미가 맞냐고요. 큰어머니가 차무희를 찾아옵니다. 윤원재 선생님 외손자와 가깝게 지낸다는 말을 듣고 어울리지도 않는 거 가지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그러면서 큰아버지가 주호진을 만나러 갔다고 전했습니다. 주호진은 집에서 차무희의 큰아버지를 만납니다. 큰아버지가 차무희에 대해 털어놔요. 차무희를 낳아준 사람은 집안 사람이 아니고 동생과 결혼한 적도 없는 여자라고요. 아이를 내세워 끝까지 남자를 잡으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큰 사고를 냈다면서요. 주호진은 이미 차무희에게 다 들어서 안다고 답합니다. 차무희가 큰어머니를 만나 과거를 기억한다고 밝힙니다. 너무 무서웠고 다 알고 있다고 하면 내쫓을까봐 모른다고 했다면서요. 큰어머니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줍니다. 차무희 엄마 사진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그 얼굴을 보면 엄마를 잊을 수가 없었겠다고 말합니다. 차무희가 깨닫습니다. 자기가 본 게 도라미가 아니라 엄마 얼굴이었다는 것을요.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릅니다. 생일날 엄마가 케이크에 약을 넣어 다 같이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빠가 먼저 쓰러지고 엄마가 차무희에게도 먹으라고 했어요. 차무희가 거부하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널 사랑해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요. 어린 차무희는 그래도 싫다며 도망쳤고 스스로 베란다에서 떨어졌던 거였어요. 그리고 마치 그날처럼 차무희가 쓰러집니다. 차무희는 3일 후에야 깨어났는데요. 김용우가 눈물을 흘리며 예전처럼 계속 누워있을까봐 걱정했다고 해요. 주호진도 집에서 거의 한숨도 못 자고 다 죽어갔다면서요. 히로 쿠로사와는 차무희 소식을 듣고 불안한 마음에 3일 내내 샌드백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차무희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좀비니까 죽을 리가 없다며 안심해요. 주호진이 차무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차무희가 돌아가신 줄 알았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요. 그날 차무희가 떨어졌다는 신고로 경찰이 들어가서 부모님이 구조됐다면서요. 차무희가 아버지로 알고 있던 건 막내 삼촌이었고 진짜 아버지는 외국에 계시는 작은아버지라고요. 어머니는 행방이 끊겼지만 살아계신 건 분명하다고요. 차무희는 울면서 받아들입니다. 살아있었구나 하면서요. 히로 쿠로사와가 할리우드 감독의 액션 영화 오디션에 도전합니다. 영어로 직접 준비한 말을 해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승부를 피하면 미련과 후회만 남는다는 걸 배웠다면서 이번에는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매달려봤다고요. 나나미가 감탄합니다. 변하셨다고 성장하셨다고요. 차무희가 큰아버지를 찾아가 부탁합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달라고요. 내 눈으로 살아있는 걸 봐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큰아버지는 알아봐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차무희는 엄마를 만나러 떠나게 됩니다. 차무희가 주호진에게 말해요. 반드시 헤어질 사이 같은 건 싫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여기서 헤어지자고요. 자기가 돌아와서 다시 사귀자고 협박해줄 테니까
그때는 오래오래 꼭 행복하자고 넘어와 달라면서요. 주호진은 웬만한 협박에는 안 넘어가니까 아주 무섭게 각오하고 오라고 답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호진은 차무희를 궁금해하며 자기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로맨틱 트립 완성본이 제출됩니다. 크리스마스였고 제작진은 축하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무희가 주호진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기야, 나랑 별 보러 갈래? 라고요. 첫 문대에서 차무희와 주호진이 제외합니다. 차무희가 파파고로 보고 싶었다고 통역해요. 영어로, 일본어로, 이탈리아어로요. 여러 언어로 보고 싶었다고 말해도 주호진은 대답이 없었는데요. 반응이 없자 차무희는 주호진이 화가 난 건지 걱정했습니다. 주호진은 대답하기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말이 없었다고 해요. 차무희가 만국 공용어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자 주호진이 그게 좋겠다며 키스합니다. 이별 노래인 라 트라비아타가 흘러나오자 주호진이 음악을 바꿉니다. 우리는 완벽한 해피엔딩이니까요.